자, 1장의 내용은 디지털 시스템의 개요예요. 자, 디지털 시스템이란 뭘까? 말 그대로 입력이 디지털. 자, 디지털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디지털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세훈이가 그 아날로그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아날로그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입력이 아날로그, 출력도 아날로그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면 자, 디지털 신호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공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여기 나오죠.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있어요. 자,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는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들의 집합이에요. 자, 일단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자, 연속적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 샘플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값들을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 자, 정확한 정의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긴 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자, 변화한다는 거는 어떤 시간에 대한 그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X축을 시간에 대해서 놨고 Y축을 뭐 온도 혹은 속도에 대한 변화로 봤어요. 그러면 매 시간마다 그 값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그 값을 그러니까 이어놓으면은 이와 같이 연속된 어떤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디지털 신호라는 건 뭐냐? 자,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러한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일정한 간격이어야 돼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값을 취하는 거예요. 자,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요 값들을 가져오는 것 혹은 이 값들만 우리가 취하는 것 이거를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게 디지털 신호가 되지는 않아요. 자, 샘플링된 그냥 이산 신호예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요 X축상에서 지금 신호가 띄엄띄엄 있게 되는 거잖아요. Y축상에서도 신호를 갖다가 띄엄띄엄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령 뭐 0.5에서 뭐 1.5 사이의 값은 1로 매핑하겠다. Y축상에서 뭐 1.5에서 뭐 2.5 사이의 값은 2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정확하게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런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굉장히 쉽게 개념을 잡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면 디지털 신호가 된다라고 그냥 볼게요. 그러면 자,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자, 디지털 신호가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굳이 왜 샘플링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할까?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왜 쓰냐에 대한 정말 쉬운 대답은 요즘 쓰는 기계가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그다음에 뭐 컴퓨터 다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입력의 형태가 디지털 신호여야 돼요. 자, 입력을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맞추어 주어야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아날로그 신호는 모든 시간에 걸쳐서 데이터가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신호는 어떻게 돼요? 샘플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자, 샘플링을 잘 해야 돼요. 샘플링을 잘 하냐 못하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시너미 시스템에서 배울 거예요. 자, 샘플링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이 신호를 갖다가 여기를 샘플링하고 여기를 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했어요. 자, 샘플링을 한 거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 데이터를 써야 돼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그러면 샘플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아날로그 데이터인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어야겠지. 자, 샘플링을 잘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봐 줄게요. 요즘은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테이프 레코더, 워크맨, 뭐, 다 남의 나라 얘기지? 혹시 뭘 못 봤어요? 응답하라 1994인가, 1997인가, 그런 거 혹시 안 봤어요? 다 공부만 했어? 예. LP판, 혹시 알아요? LP판?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몇명 끄덕끄덕 했어요. 자, LP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예요. 그쵸? 턴테이블이라는 걸 놓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 레코더가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나중에 내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네모난 거에 구멍 2개 뚫려 있고 여기 위로 자기 테이프가 지나간 형태가 있었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불과 10년 전까지도 이거 썼어. 예. 요런 테이프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LP판을 예를 듭시다. LP판을 우리가 이제 MP3로 변환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샘플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자, LP판은 모든 음악에 대한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MP3 혹은 CD 플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CD 플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샘플링이라는 걸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청음력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P판으로 들어도 MP3로 들어도 그 노래가 똑같아. 근데 귀가 좋은 사람들은 그 음질의 차이를 느낀대요. 그래서 LP판을 들으면은 음량이 풍부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남의 나라 얘기 같지. 나는 그냥 MP3를 들어도 다 똑같거든. 자, 이거예요. LP판으로 듣던 음질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준 MP3가 나오면, 자, 이게 샘플링이 굉장히 잘 된 샘플링이에요. 자, 아날로그 신호에 거의 버금가게, 완전히 똑같게 만들 수는 없어요.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만드는 게 되면, 그게 정말 잘한 샘플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신호와 시스템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자, 이제 신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은 당연하게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아날로그 시스템은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처리해주는 시스템. 자, 다음 학기에 배울 RLC라고 하는 아날로그 서킷이 주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 자, 디지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자, 요즘은 사실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 과거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내연기관이 있는 아날로그 장치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고 엔진이 그 펌프에 의해서 동작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인데 요즘은 자동차조차도 컴퓨터가 대체했죠. 그렇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 혹은 스마트카가 대세예요. 자, 자동차조차도 디지털 시스템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 혹은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할 거예요.